제가 집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애정하는 루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누워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누운 자세에서 내 허리 아래에는 손바닥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배꼽으로 바닥을 꾹 눌러서 허리 밑에 공간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양쪽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립니다. 자, 지금 내 복부에 벌써 힘이 들어가 있으실 거고요. 양손은 머리 뒤로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내 다리랑 상체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 다리를 뻗어내면 내 상체는 왼쪽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왔다가 왼 다리를 뻗어내면 오른쪽으로 돌리는 이런 상체 회전 운동을 해주시면 복부 그리고 내 상체 전체적인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엎드려서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양쪽 손은 최대한 쫙 펼쳐서 손가락 전체 그리고 손바닥이 지면에 잘 닿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내 배꼽은 허리 쪽으로 살짝 밀어서 허리가 일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양쪽 다리를 뻗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흔히 말하는 플랭크, 엎드려 뻗쳐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릎을 움직이는 겁니다. 복부에 힘을 단단하게 주고 무릎을 내 가슴 쪽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내려놓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리를 가지고 올 때 내 골반이 떨어지거나 어깨가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최대한 내 양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웃음에 가져오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건데 누군가는 4번만 해도 힘들 수 있고요. 누구는 20번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완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횟수만큼 반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코어 근육, 내 어깨 근육, 전신 근육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내가 저번 주에 5번을 했다면 그 다음 주에는 6번, 그 다음 주에는 7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횟수를 늘려나가야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근지구력이 향상되어야 내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맨몸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 운동을 알려드리자면 마찬가지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플랭크 자세에서 손목이 아프다면 엘보우 플랭크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저는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내 엉덩이를 최대한 천장 방향으로 밀면서 내 몸통이 C자에 가깝게 만들어줬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자,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 올릴 때 내 어깨와 귀 사이에 이렇게 좁아지지 않게 넓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돌아올 때는 어깨 아래에 손목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방금 이 동작도 누군가는 5번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주셔야 하고요.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운동이고요. 내 어깨 근력 강화부터 코어 근육 그리고 내 둔근, 하체까지 골고루 사용할 수가 있는 운동이니까 이 3가지를 매일매일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이 3가지 동작을 할 때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동작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천장 보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잖아요. 이때 만약에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면 이 동작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머리를 들어 올릴 때 내 목 앞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복부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리를 뻗어낼 때 아마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이 운동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누워서 하는 동작들 하시기 전에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엎드려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오는 운동이었죠. 만약에 내가 팔꿈치가 과신전된다. 팔꿈치가 정상 범위보다 더 많이 펴지거나 또는 손목에 고질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자세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 최대한 배꼽을 쏙 말아주시면 허리 통증, 허리 부상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전방경사 체형. 이런 체형들은 뱃살이 없어도 배가 나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체형인 경우에는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기역, 니은자가 될 거고요. 양손은 골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내 배꼽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배꼽을 허리 쪽으로 쏙 당겨서 허리가 플랫해지게 일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대로 무릎을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때 내가 골반을 뒤쪽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동작이에요. 하지만 내가 배꼽에 힘을 단단히 주고 제대로 된 자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골반 앞쪽에서 뭔가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고요. 가능하다면 바닥에 닿아 있는 다리 쪽에 손을 머리 위로 뻗어서 몸통을 옆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시원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심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옆에 의자 같은 거 놓고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끝 지점에서 약 15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돌아와 주는 동작이에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는데 양쪽을 했을 때 더 불편한 쪽, 잘 안 되는 쪽이 있으실 거예요. 그쪽은 한 번 더 또는 2번 더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골반이 뒤쪽으로 후방경사되면서 내 엉덩이가 납작해 보이고 배가 이렇게 나와 보이는 체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방경사와 다른 운동을 해주셔야 해요. 일단 전방경사 같은 경우에는 골반을 앞쪽으로 당기는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엔 골반 앞쪽에 있는 고관절 굴곡근들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우선시 되는데요. 한번 누워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후방경사 체형인 경우엔 엉덩이부터 다리 뒤까지 이어져 있는 햄스트링이랑 근육이 긴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허리도 뻣뻣하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쉽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수건을 준비해 주시고요. 양쪽 무릎은 구부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이렇게 발바닥에 수건을 걸어줍니다. 자, 그 다음 내 발로 수건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다리를 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수건으로 당긴 게 아니라 내 다리 힘으로 수건을 밀어낸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내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 아킬레스까지 더 길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복부에 힘을 살짝 주시고 가능하다면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펴보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필 때 아마 이렇게 구부려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리 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왼손으로 수건을 움켜쥐고 손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당겨냅니다. 자, 아마 지금은 이쪽 반대쪽 다리를 펴기가 쉬우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10초 유지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다리를 중간으로 가져오고 손을 바꿔서 이번엔 다리를 오른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번엔 허벅지 뒤쪽이지만 조금 더 바깥쪽 그리고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건을 이용해서 허벅지 뒤쪽 그리고 종아리, 아킬레스까지 쉽게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해주시는데 했을 때 더 뻣뻣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쪽은 한 세트에서 2세트 더 반복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홈트템이라고 한다면 폼롤러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다이소 가면 이런 루프 밴드 같은 걸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루프 밴드나 세라밴드 같은 거 정도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폼롤러가 2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EVA 그리고 EPP 이렇게 나뉘거든요. EVA는 상대적으로 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운동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좋고요. 그 다음 EPP는 좀 딱딱하기 때문에 나는 좀 강한 자극을 원한다 또는 운동을 오랫동안 했었다 하는 분들에게 권장을 드립니다. 브랜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비싼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리뷰 많이 보시고 주변 지인분들이 사용하는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소에서도 팔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루프 밴드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인가? 5,000원인가 팔더라고요. 그것도 만져보니까 재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밴드는 색깔별로 난이도가 나뉘기 때문에 본인 체력에 맞춰서 내 근력 상태에 맞춰서 탄성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빠지긴 빠지죠. 근데 건강하게 빠지지는 않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거는 예쁘고 탄탄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운동이 빠지고 식단만 한다? 그러면은 요요가 오기가 쉽고요. 탄탄한 몸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헬스장을 가긴 갔지만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대부분 집에서 운동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9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전에는 유산소를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후에 내 몸이 다 풀리고 약간의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사실은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굶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절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챙겨 드시면서 운동을 병행을 해주셔야 근육이 아닌 지방을 태우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강도를 높게 시간은 짧게 즉 인터벌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트레드밀을 타실 거면은 내가 속도를 한 5km로 30분을 뛰실 게 아니라 약 10km 정도 속도로 빠르게 10분에서 15분 이렇게 뛰시는 게 더 다이어트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쿼트 같은 거 하실 때 또는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에도 조금 더 중량을 올려서 고강도 운동으로 짧게 하시는 게 오히려 지방을 잘 태우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몸무게는 정체기간이 무조건 있고 눈마디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고 계시고 내가 식단도 하고 계시다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고 나서 거울 한번 보시고 어제보다는 내 어깨가 예뻐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정체기를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중계는 잠깐 멀리 치워두세요.